사람의 터전에 출몰해 애써 키운 농작물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주범. 심지어 야생을 떠나 도심까지 내려와 사람들을 공격하기도 하는데, 오늘도 곳곳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인간과 멧돼지의 충돌. 야생동물과의 공존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해로운 존재가 돼버린 멧돼지는 유해동물로 꼽힌다. 그런데 순해 보이는 초식동물 중에도 유해동물이 되고 있는 것이 있다. 서식지를 잃고 바다 건너 섬마을까지 들어가 횡포를 부리고 있는 멧돼지에서부터 섬의 풀과 나무를 모조리 먹어치워 섬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염소들까지, 섬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바다와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크고 작은 섬. 섬은 그 자체로 생태적 가치가 크다. 특히 무인도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보호 가치가 더 높은 곳이다. 신비스러운 절경과 함께 각종 희귀 동식물들이 대거 서식하고 있는 무인도. 많은 새들의 번식지이자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로서의 역할도 해내고 있다. 비록 사람이 살지 않지만 무인도의 생태계 건강성 유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데 한때 무인도에 가축을 풀어놓던 때가 있었다. 무인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생명체가 사람에 의해서 무인도에 살게 된 것. 그 결과는 어땠을까? 여기 보면 지금 민사초인데 민사초도 다 뜯어먹고 엉겅퀴도 지금 잎을 다 먹었어요. 요것도 엉겅퀴인데 엉겅퀴도 다 먹었고, 이렇게 먹기 시작해서 뿌리까지 다 먹고 나면 이제 흙이 파헤쳐지기 시작하죠. 흙이 이제 빗물에 의해서 쓸려 나가면 이런 자갈들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황폐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이 사슬잎이 나무인데요. 먹을 게 없어서 겨울철에 수피를 이렇게 다 갉아먹었습니다. 섬의 최상위 포식자가 나무 껍질을 먹어치운 것이다. 키가 닿는 어린 나무는 물론이고 초본 나무 수피까지 섭식해 고유 식물종 훼손이 심각한 상황. 나무의 껍질이 벗겨지면 영양과 물을 공급할 수 없고 결국엔 말라 죽게 된다. 풀과 나무가 죽으면 흙이 사라지고, 흙이 사라지면 다시 그곳에서 풀과 나무가 자랄 수 없는 악순환. 나무가 죽으면 곤충과 새도 살 수가 없다. 아무래도 나무들이 없으면 일단 미관이 안 좋지 않습니까? 나무들이 있음으로 해서 푸른 산이 유지가 되고, 푸른 산이 유지가 되면 이 지역에 있는 자생조류나 철새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쉬었다 가기도 하고 먹이 활동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수목이 없으면 그런 역할을 전혀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가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국 섬은 안반만 드러낸 죽음의 섬이 되고 마는 것. 사막처럼 모든 생명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섬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주범은 과연 누굴까? 바로 염소다. 염소가 섬 생태계를 위협하는 커다란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대체 이 무인도에 염소는 어떻게 들어왔으며 언제부터 살았던 것일까? 30-40년 전 1970년대, 80년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키운 염소를 섬에 방목하기 시작했다. 별도의 유지 관리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로선 편리한 방법이었다.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에 딸린 섬 관사도.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인도의 경우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그쪽 어디 산뒤 뒤쪽 앞에 이렇게 돌아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곳도 오래전부터 염소들이 섬 곳곳에 방목돼 왔는데 이 염소들 때문에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주로 이제 그 묘도 보면은 그 파헤쳐 놓고 주로 이제 나무 약뿌리 같은 거 이 염소가 다니는 또 길은 보면은 전부 해소이 돼 가지고 그게 아마 그 다닌 길은 아마 풀도 안 나오고 그렇게 해소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미관상으로도 아름다운 섬이 망가지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뿐만 아니라 염소들로 인해 식물상의 변화와 서식 종수의 감소, 토양 유실, 수목 피해 등 생태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겉보기엔 나무가 우거져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가까이에서 확인한 결과 염소 키높이 정도에서 식생이 많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다. 전부 이제 풀 뜯어먹고 다 전부 황폐되어 버렸어요. 보면 전부적으로 전부 다 뜯어먹어가지고 연수동복이 전부 다 타임이 있어서. 염소의 분뇨는 분변성 병원균의 전염 위험이 있고 수질 오염과 토양 오염을 유발하는 등 2차적 생태 교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또 야생 적응력과 번식력이 뛰어나 경쟁 관계에 있는 초식동물 감소를 초래하기도 한다. 풀을 뿌리까지 뽑아먹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막화의 주범으로도 지목된다. 일단 저 우리 말 생각으로는 이게 뭐 공동 회의를 했는데 이게 다 소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계속 이게 번식이 돼가지고 김이나 이런 바다 해초나 이런 나무나 약초나 다 이게 지금 뜯어먹어가지고 이게 탕폐돼가지고 앞으로 지금은 30마리지만 앞으로 몇 년 있으면 40마리, 60마리 되는데 계속 황폐가 더 늘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 피해가 늘어나지 않겠냐 생각이 지금 들고 있어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가 위치한 전남 진도. 다도해의 아름다운 섬을 지키기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이 나섰다. 일단 준비부터 오늘의 작업이 만만치 않은 일임을 짐작하게 해준다. 오늘 그 방목가축 염소 구제 작업이 있어서 현장에 나갈 예정입니다. 한 40에서 50년 전에 선조들로부터 좀 돈벌이 목적으로 방목을 해놨다가 이제 그 가축들을 못 잡아낸 그런 상황이 됐어요. 마을에 사람들도 없고 연로하다 보니까 못 잡아내서 저희들이 무인도 황폐화를 시키고 있는 그 염소를 구제하기 위해서 오늘 나갑니다. 황소가 굉장히 위험하고 경사가 심합니다. 자갈도 많이 굴러올 것이고, 그러니까 구명 용량하고 헬멧을 꼭 착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자, 장갑 있으면 장갑도 내오고. 2012년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섬 지역의 방목염소를 생태계 위해성 2급 종으로 분류했는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다도해와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생태계 보전을 위해 이곳 일대 섬 지역 방목염소에 대해 대대적인 보획 작업에 나섰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위치한 족도. 기암괴석이 아름다운 작은 섬이다. 무인도인 이곳에 염소 수십 마리가 뛰어다니고 있다는데 이 작은 섬 어디에 염소가 있는지 궁금하기만 한 찰나 마침내 섬을 점령하고 있는 염소를 발견했다. 섬 군데군데 눈에 띄는 염소들. 얼핏 봐도 한두 마리는 아닌 듯한데 염소의 왕성한 식욕으로 식물들이 고사되고 있는 것은 물론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는 암바위도 파괴되고 있었다. 드디어 섬에 도착하고
본격적인 포획 작업이 시작되는데 필요한 인원만도 40여 명. 염소 몇 마리 잡는데 엄청난 인원이 동원돼야 한다. 염소가 몇 마리가 저쪽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쪽에 붙어갖고 올라가서 저쪽 천천히 밀고 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 너무 조급하게 빨리 움직이지 마시고 천천히 그냥 오늘 하루 종일 잡는다 생각하고 천천히 모시면 됩니다. 악산에서 높은 바위를 오고 가는 염소 몰이는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다. 서두르면 오히려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다. 염소를 저쪽으로 몰라면은 사람이 이제 이렇게 몰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잘 안 보이니까 깃발로 몇 번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해가지고 빈 팀이 없게끔 해가서 저쪽으로 몰라고. 그럼 잡는 장소 따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제 저쪽 협소한 대로 이제 코너로 몰아가지고 저기서 이제 포획을 하려고. 몰이식 구제 방식은 30~40여 명 전후로 참여하는데 일정 지역을 선정해 밀고 나가면서 염소들을 한 방향으로 모은 뒤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평지나 경사지지 않은 지역에서 최종 포획한다. 몰이식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긴 하지만 섬이 하도 험해서 그 과정도 만만치 않게 오래 걸린다. 염소는 빠르고 절벽이나 위험한 데로도 잘 다니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잡기는 쉽지 않다. 일 번부터 10번까지 정 위치 자리 잡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기 바랍니다. 대기. 확인.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미는 거지. 갑자기 이렇게 다 내려가서 그게 아니라 대기하고 있다가 염소의 동선을 파악하고 미래야 할 거 아닙니까? 네. 아니면 여기서 이제 또 염소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다 지금까지 준비한 게 허사가 되는 거니까. 몰이 구제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작업 과정에 긴장감이 더한다. 가만히 있을게요. 이거 내다보시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안다는 게 염소는 물을 싫어해 주로 안반에서 휴식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습성을 이용해 해변에 돌이 튀어나온 곳으로 염소를 몰아 미세 그물망을 쳐 잡는다. 포획 시 염소가 스트레스나 심각한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그물과 로프 등을 이용하고 염소를 유인하는 데 대나무를 활용하기도 한다. 또 사람을 발견하고 어디로 도망갈지 모르기 때문에 섬 주변 곳곳에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수다. 염소 몇 마리 잡는 데 드는 인력과 시간, 경비 등 그 비용이 상당하다. 자, 정상부부터 시작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자, 이제 그 남쪽을 향해서 천천히 이동하십시오. 전부 다요. 확인. 1번부터 10번 앞으로 전진합시다. 전진. 저 그 왼쪽으로 좀 가야겠네요. 여기 보이죠? 아 거기서 안 보여요? 염소가 어딨어요? 아 저기 흰색이랑. 네. 아 가만 있으라고 조용히 하라고. 아니야 조용히 하라고. 염소도 이제 몬다고 해서 직선으로 도망가면 쉽죠. 막 왔다 갔다 하는 무리를 이제 어떻게 모아가지고 이제 밑으로 미는 게 이제 염소몰이죠. 지금 이 그 밑에 좌측에 계속 이렇게 쭉 닦아서 하시는 거예요? 6번에서 7번 그렇죠. 일렬로 지금 서가지고 같이 라인을 맞추면서 밀고 있는 거죠. 염소는 인기척에 민감해 위협을 느끼면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절벽으로 재빨리 달아난다. 또한 퇴로가 막히면 뿔로 위협하거나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염소를 확인한 순찰팀은 퇴로를 차단하고 결국 바위 끝에 염소를 모는 데 성공했다. 자, 숭어는 마디 얼른 갖고 오고 직원들 더 내려오세요. 다 내려와서 여기 이 목을 좀 차단을 해줘야 돼요.
그물로 포위망을 좁혀가자 궁지에 몰린 염소들. 이제 더는 갈 데가 없다. 올가미로 묶으라고 그냥 불로 아무나 뚝뚝 울어도 보고 발버둥도 쳐보지만 꼼짝없이 잡히고 마는데 바닷가를 등진 염소 코앞까지 접근해 포획에 성공한다. 6시간의 사투 끝에 가까스로 염소들을 배에 싣는 데 성공했다. 이 염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 무인도 염소들의 주인은 있는 걸까? 주인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주인이 올 거예요. 염소 주인이 가지러 올 겁니다. 네, 염소 주인한테 이제 넘겨주는 게 이제 마지막 단계죠. 포획한 염소는 재방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주인에게 인계하게 되는데 한려 해상국립공원 내 8개 섬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내 9개 섬에 수백 마리의 염소가 아직까지 이렇게 방목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수익성이 좋았기 때문에 7, 80년도에 많이 길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를 땅을 찾다 보니까 무인도라든지 섬을 찾게 된 거죠. 거기에서 풀어놓기만 하면 일단은 잘 크고 번식이 되니까. 그러나 이것이 염소의 특징이 나무를 송두리째 갉아먹는 그 자연 환경을 황폐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죠. 증식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관리가 안 되니까 점점 그 숫자는 늘어나고 산은 황폐화되고 자연 환경이 훼손되는 그런 문제가 큰 거죠. 다도해 해상국립공원뿐만 아니라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상황도 마찬가지.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섬의 상황은 어떤지 둘러보기로 했다. 수려하고 멋진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섬들 중 하나인 소매물도. 아름다운 절경으로 이름나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특히 섬을 이루고 있는 바위와 기암 괴석은 남해 제1의 비경으로 손꼽힌다. 또 아름다운 동백나무와 야생화가 지천으로 피어있는 자연 환경에 주말이면 이곳을 찾는 인파로 넘친다. 면적이 0.51제곱킬로미터에 인구는 4, 50명 남짓 살고 있는 작은 섬이지만 관광지로 인기가 많아 섬 주민들 대부분 어선어업과 관광업을 하면서 생업을 이어가고 있다. 염소들이 문제였다. 돌멩이 가세 저렇게 똥 싸지 그러니까 관광 손님들 많이 오니까 냄새 난다고. 관광 손님들 냄새 난다고. 인터넷으로 다 올리는 것 같아. 우리는 모르는데 그래갖고 나가서 염소를 잡아 취하고. 매물도가 해상국립공원으로 편입되면서 2007년부터 적극적인 포획이 나서 염소 퇴출에 완전히 성공했다. 2007년을 갖다가 시작을 해가지고 2007년도에 그 27개체, 2008, 2009년도에 각각 그 16개체씩 그 포획을 하여 총 59개체를 갖다가 포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염소를 갖다 다 소탕한 그런 시점이라 지금은 소매물도에는 염소가 자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염소 퇴치로 다시 매력적인 관광지의 모습을 되찾게 된 소매물도. 지금은 염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럼 여기 숲이 이렇게 많은데 주로 어디가 그랬던 거예요? 여기 산에 전부 다 나무가 소나무만 드문드문하게 몇 그루씩 드문드문하게 막 있었는데 염소를 치우고 난 이후부터는 이 나무가 엄청 자라고 있어요. 밑에부터 동백나무부터 뭐
잡종나무가 엄청 많이 크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가지고 지금은 사람이 못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숲이 오래졌어요. 이봐요. 생물 다양성은 건강한 생태계의 잣대. 하지만 한번 파괴된 생물의 다양성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 노력을 필요로 한다. 섬은 고립된 장소로 훼손되긴 더 쉽고 그만큼 되돌리기는 더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사전에 생물 다양성을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만이 섬의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각종 희귀식물과 천종의 다양한 식물이 서식하는 소매물도는 2000년부터 통영시가 생태계 보전 지역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는 섬이기도 하다. 경상남도 통영에 딸린 섬 한산도. 임진왜란 당시 삼도수군 통제영이 최초로 자리 잡은 한산도는 한산 대첩을 이룬 역사의 현장이다. 마을 곳곳에 철조망이 눈에 띄는 이유는 무엇일까? 펜스 같은 건 왜 있는 거예요? 돼지 때문에요? 여기 돼지가 많아요? 아이고 말도 말해. 어찌 영화에 아는 거 막 강대 여는 거막 잡아뛰는 거 그냥 막 햄병 그 말이야. 울타리를 쳐놔도 워낙 힘이 좋아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 옥수수 밭은 물론이고 빈 밭도 죄다 파헤쳐 성한 곳이 없다. 옛날부터 여기 멧돼지 살았어요? 전에는 그게 없었는데 옛날에는 이 몇 년 전부터 이놈이 많이 저거는. 여기가 섬인데 어떻게 들어와요? 헤엄쳐요. 헤엄쳐서? 예, 헤엄쳐 칩니다. 나 때문에 낮에 밤에 여러분들이 뭘 하고 오냐 하면은 바다에 해초 있죠, 해초. 해초를 머리에 쓰고 기장을 하고 깁니다. 섬 주민들은 멧돼지들이 바다를 헤엄쳐 건너왔다고 증언하는데 멧돼지가 어떻게 섬에 서식하게 됐을까? 서식지가 축소되고 또 서로가 경쟁하기 때문에 또 먹이를 찾아서 새로운 서식지를 찾아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도심지도 나타나고 때로는 이제 섬으로도 가게 되는데 멧돼지는 수영을 참 잘하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4-5km는 걷더니 헤엄쳐 나가는 그런 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끼가 다녔네. 조그마한 새끼가 다녔어요. 이거는 어린 개체가 이런 식으로 지렁이, 그다음에 군뱅이 같은 거, 뭐 애벌레가 있으면 주워 먹고 그래요. 아, 저걸 이렇게 코로 파서요? 네, 코로 다 파가지고 이 쭉 따라 올라가면 그런 흔적이 많을 겁니다. GPS를 장착한 사냥개들이 수렵 전문가와 함께 산속으로 들어간다. 같은 시각 추적 현황을 살피며 미리 대기하고 있는 또 다른 수렵 전문가. 그쪽으로 쭉쭉해라. 아직 올라올 생각하지 마. 겁나 빨리 내려오는데. 멧돼지를 발견하자 잠시 후 울리는 총성. 이 정도 크기 되면은 잘 안 죽어요. 총을 맞았으니까 어차피 얼마 못 갑니다. 몇 차례 총을 맞은 멧돼지는 얼마 못 가 산 중턱에 쓰러져 있다. 이 면에서도 지금 한 30마리 지금 이제 잡아냈는데 조금 줄은 것 같기는 한데 아마 우리가 안 간 데가 지금 몇 군데 있어요. 지금 잡지를 못한 데가. 거기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를 몰라.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거기 아마 몇 마리 또 더 들어있을 겁니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올림픽 보조 경기장의 건설로 세워진 시민공원으로 인근의 몽촌 토성이 발굴돼 문화재를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역사 유적지이기도 하다.
공원은 도시민들의 쉼터로 훌륭한 여가 공간. 그런데 겉으론 평화로워 보이지만 이곳에서 근무하는 공원 관리 직원들은 잠시도 방심할 수 없다는데 이곳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외래종 때문이다. 나무 뿌리가 좋은 먹잇감인 관계로 나무 밑동을 파고드는데 뿌리가 노출되고 파먹히면 나무는 병들거나 죽게 된다. 이 나무는 얼마나 된 거예요? 이 나무는 지금 몇십 년 된 나무인데 잣나무입니다. 잣나무인데 이렇게 그 나무 뿌리 밑을 이렇게 파서 뿌리를 말라 죽게 하기 때문에 나무에도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는 나무만이 아니다. 야생화를 비롯해 각종 화초, 잔디까지도 먹어치운다. 일반 초화라든지 야생화 같은 거는 다 섭식을 해버리기 때문에 다시 심어야 되고 그런 피해가 좀 있는 편입니다. 여기 토끼가 있네요. 예, 이 토끼는 우리 토종 토끼도 아니고 예, 시민들이 무단으로 이렇게 방사를 한 토끼입니다. 이 작은 초식동물 토끼가 범인인 셈. 우리나라 고유종 매토끼가 아니라 애완용으로 들어온 외래종 토끼다. 그럼 토끼 도망을 안 가네요, 진짜? 이게 애완용으로 기르던 토끼이기 때문에 네. 도망을 안 갑니다. 대부분 집에서 키우다 공원에 버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게 이제 집에서 애완용으로 키우던 거라서 사람 이게 손을 타서 도망 안 가죠. 일부 시민은 집에서 키우듯 주기적으로 먹이를 주기도 하는 등 반기지만 공원 입장에서는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노릇. 이 시민들은 이제 일단 토끼가 뛰어놀면 저게 그 자연생은 아니지만 애완용인데 일단 경관상 보기가 좋으니까 귀엽고 또 이러니까 좋아는 하는데 저희 공원 입장에서는 저런 쓰레기를 자꾸 이제 뿌리게 되고 또 나무에 피해도 있고 이래서 좀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찾아서 계속 설득을 하고 있고 공원 입장에서 좀 이해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림픽 공원에는 사적 제297호 몽촌 토성이 있다. 지금도 한창 발굴 작업이 진행 중인 백제시대 토성으로 당시의 토성 축조수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유산이다. 하지만 토끼 때문에 토성 곳곳에 잔디가 파헤쳐지고 움푹패 붉은 흙이 드러나 있다. 올림픽 공원 관리 직원들은 매일 토성 주변을 순찰하고 토끼 구멍이 눈에 띌 때마다 수시로 구멍을 메우고 보수하고 있는데 작은 구멍이라도 점점 크게 허물어져 토끼굴이 토성을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작은 구멍인데 그냥 예. 내비두면 안 돼요? 지금 토성 같은 경우는 경사지기 때문에 거기는 이렇게 굴이 이 정도 파지면 쇄골이 많이 크게 나게 됩니다. 비가 오면서 계속 그걸로 물길이 잡히기 때문에 밑으로 갈수록 쇄골이 커지죠. 토성의 토사가 유실되면 성벽이 이렇게 깎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복구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강제로라도 토끼들을 잡아서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가 이렇게 동물 복지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 때문에 함부로 할 수는 없고 저희가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동물 복지와 생태계 보존 사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공원 측의 자제 요청에도 지켜지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연 생태계의 보존의 중요성을 온 국민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관리되고 통제되어야 한다. 그래야지만이 인간과 동물이 좀 지속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화두가 되는 거죠. 인간에 의해 서식지가 단절된 야생동물과 인간에 의해 방사된 가축, 그리고 인간에 의해 버려진 애완동물, 결국 부메랑이 돼서 인간에게 더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인간과 동물, 자연의 평화로운 공존은 결국 사람들이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닐까.